오늘이 죽은 아들 생일이에요. 그 애가 칼국수를 참 좋아했거든요. 허름한 칼국수 가게, 폐업 직전에 텅 빈 가게 안으로 한 노부부가 들어섰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깊은 슬픔이 두 사람의 얼굴에 어려 있었어요. 칼국수를 천천히 다 비운 뒤 노부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갑을 깜빡 잊고 온 거예요. 가게 주인 정마리에게는 지금 당장 심장 수술을 기다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비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차마 노부부의 붉어진 눈을 외면하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아들 키우는 엄마라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제가 대접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노부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베푼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이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기운과 큰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초겨울 새벽 5시 반, 정마리의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환자 윤세훈 보호자님, 수술비 선입금 미납 시 수술 일정 연기될 수 있습니다.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 대학병원 심장외과. 마리는 눈을 감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를 올리며 차갑고 무거운 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계량기 옆 주황색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요금 최종 독촉, 이번 주 내 미납 시 공급 중단. 마리는 그 스티커를 떼어내려다 멈췄어요. 떼어낸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가스밸브를 열고 전기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겨우 켜졌어요. 불안정한 빛이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확인했어요. 20kg짜리가 딱 반만 남았습니다. 다음 입고일은 5일 후인데 카드 결제일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마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절망이 숫자로 쌓여갔어요.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외상 장부가 있었어요. 빼곡히 적힌 이름들. 정육점 한기성 12만 원. 채소가게 8만 원. 쌀가게 15만 원.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였습니다. 마리는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의 씨 맞죠? 채권 회수 담당입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외상 대금 300만 원, 이번 주까지 변제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에 기댔어요. 금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 사흘 남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공장 기사였어요. 허리를 주무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부탁해요. 마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국물을 끓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00만 원, 수술비, 전기요금, 밀가루값, 숫자들이 머리를 짓눌렀어요.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채권 회수 업체 차량이 옆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짐을 싣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게 곧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6시가 넘어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털며 자리에 앉았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다들 힘드니까요. 할머니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 정은 남아야 세상이 덜 춥지.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 마리는 칼국수를 끓이며 대답했어요. 정이 남아있어야 가게도 버티죠.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마리는 불을 줄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선입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안 되면 수술 순서에서 밀립니다. 꼭 입금할게요. 그러니 우리 아들 수술 순서 밀리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자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어요. 칼국수를 할머니 앞에 놓으며 김치를 듬뿍 담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숟갈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여기가 최고야. 이 맛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멸치 양을 줄였다는 것을, 들기름도 아껴 쓰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7시쯤 정육점 사장 한기성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마레 씨, 미안한데 외상값 좀 받아야겠어요. 알아요. 이번 주 안으로 드릴게요. 저도 도매상한테 독촉받고 있어서요. 이번 달 안에는 꼭 좀. 기성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성이 나가고 마리는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국물은 정성이라고 했지만 정성만으로는 아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8시가 되자 가게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리가 놀라 돌아보니 채소가게 사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박 사장님, 무청값이랑 김치거리값 2달째예요. 저도 시장에서 떼어와야 하는데. 죄송해요. 이번 주까지는 꼭. 이번 주요? 진짜 이번 주 안에 안 주시면 다음부턴 현금 거래만 해요. 채소가게 사장이 나간 후 마리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채권 회수, 병원 수술비, 외상값. 모든 게 금요일로 몰려 있었어요. 9시에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였어요. 어머님, 세훈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의료진이 지켜보고 있는데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호흡이 불안정해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마리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웃어 보이던 세훈이 10시쯤 상인회 회장이 들렀습니다. 마레 씨, 상생센터 입주 신청하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빨리 하세요. 적합업종 우선이래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상생센터는 커녕 이번 주를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절반도 안 됐어요. 지게차 기사들이 와서 면 추가를 시켰지만 마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오늘 매출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오후 2시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넣었는데 오류가 났어요. 죄송해요. 계좌 이체 가능하세요? 아, 네. 괜찮아요.
손님은 이해해줬지만 마리는 단말기 수리비가 걱정됐습니다. 출장비만 5만 원이에요. 3시에 세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응. 엄마가 곧 수술비 마련할게. 엄마,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천천히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잖아요.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저녁 5시 마리는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매출 15만 원. 필요한 돈은 300만 원. 절망적이었어요. 금요일까지 이틀 반 남았습니다. 마리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40만 원.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저녁 손님이었어요. 마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금요일까지. 저녁 7시가 넘어가자 빗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폭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천막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마리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골목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런 날은 늘 그랬어요. 마리는 조리대를 닦으며 일찍 문을 닫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노부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검은색 우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2 사람 모두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어요. 여자는 우산을 접으며 미안하다는 듯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자리 아무데나 앉으세요. 마리는 수건 2장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노부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벽 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남자가 먼저 의자를 빼서 여자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천천히 앉았어요.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포장지에 쌓인 케이크 상자였어요.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였습니다. 여자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촌은 켜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여자가 눈을 붉히며 덧붙였어요. 그 애가 칼국수를 참 좋아했거든요. 여기 국물 맛이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그 맛 같아서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깊은 한숨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여자는 남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2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마리는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슬픔 같은 게 공기에 떠도는 것 같았어요. 마리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칼국수 2 그릇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면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면을 삶았습니다. 국물 온도를 확인하고 고명을 얹었어요. 2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노부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숟가락에 떠올라 입술로 향했어요. 여자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맛있네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2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자가 계산대 앞으로 왔습니다. 마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2,000원입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주머니를 더듬고 바지 주머니도 확인했습니다. 여자도 서둘러 가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지갑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자는 입술을 꾹 다물고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마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케이크 상자가 여자의 손에 여전히 들려 있었어요. 초를 켜지 않은 케이크, 무거운 침묵, 젖은 옷. 마리는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드시고 가세요. 마리의 말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내일 꼭 갖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저도 아들이 있는 엄마라서요. 마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자의 손이 떨렸어요. 남자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게 문을 나섰어요. 비가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우산을 펴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마리는 그들이 앉았던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그릇에는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었습니다. 마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상인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떡집 사장이 올린 글이었어요. 은하분식이 손님한테 국수를 그냥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명이 이모티콘으로 반응했어요. 하트 모양, 박수 모양.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리는 채팅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혀 있었어요. 마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싱크대에서 여전히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밤 9시가 넘어 배달앱에 새 후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익명 사용자였어요. 비 오는 날 먹은 칼국수 사진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짧은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별점은 5개였어요. 시장 입구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무언가를 수첩에 적고 있었어요.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리는 젖은 걸레를 빨아 널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노부부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마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겐 작은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길. 셔터를 내리며 마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마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집으로 향했어요. 젖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마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노부부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어요. 마리는 침대에 앉아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기공사업체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늦어도 오늘 오후에 점검을 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리는 문자를 읽고 메모장을 펼쳤어요. 예상 견적을 적어둔 페이지였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숫자를 보며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선입금 마감 안내였습니다. 내일까지 일부라도 입금이 필요하다는 정중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마리는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가게로 향하는 길에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노부부에게 그냥 준 칼국수 2그릇. 12,000원이었어요. 팔았으면 두 사람 몫의 수입이었습니다. 없는 주제에 선행을 베푼 건 아닌지 후회도 되었지만 마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떠올리면 후회는 사라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싱크대에서 여전히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리는 양동이를 그 밑에 받쳐뒀습니다.
물방울이 양동이 바닥을 톡톡 두드렸어요.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밀대로 밀었어요. 그런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어요. 착해서는 장사 못한다는 말과 그래도 이게 나니까 괜찮다는 말. 마리는 한숨을 쉬며 반죽을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8시쯤 상인의 회장이 들렀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마레 씨, 상생센터 설명회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적합업종에 우선 입점 기회가 생길 수 있대요. 참석해 보는 게 어때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었지만 불확실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마리는 서류 봉투를 받아 계산대 옆에 놓았어요. 봉투가 가볍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무겁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지게차 기사들이었어요. 한 명이 카드를 내밀었는데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오류 표시가 떴어요. 마리는 단말기를 다시 켜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계좌 이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손님은 휴대폰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마리는 안심하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단말기 수리비가 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오후 1시쯤 비가 잠깐 그쳤습니다. 마리는 밖으로 나가 간판을 닦았어요. 젖은 천으로 간판의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전선 커버가 벗겨진 부분이 보였어요. 마리는 테이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감았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삐뚤빼뚤했지만 정성껏 마무리했어요. 2시가 되자 세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괜찮아? 세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게 느껴졌어요. 마리는 전화기를 귀에 꽉 붙이고 들었습니다. 병실 동료분이 어제 수술 잘 끝냈대. 그래, 다행이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도 곧 괜찮아질 거야. 그래, 알아. 밥은 잘 먹고 있지? 응. 병원 밥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마리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세훈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시가 되자 전기기사가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사다리를 들고 와서 간판을 점검했어요. 10분쯤 지나서 내려왔습니다. 배선이 꽤 낡았어요.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나올까요? 부품값 포함해서 40만 원 정도요. 마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40만 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마리는 입술을 깨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만 원이요. 하지만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기사는 다시 올라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일을 마쳤어요. 마리는 현금으로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지갑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저녁 5시가 되자 손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주방에서 면을 삶으며 계산대의 장부를 흘끗 봤어요. 오늘 매출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빨간색 잉크로 적힌 숫자가 늘어나는 자리가 보였어요. 손가락 끝이 저릿했습니다. 셔터를 내린 후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하나씩 따져봤어요. 전기 수리비, 병원 선입금, 재료비, 용기비. 숫자들이 빽빽하게 쌓였습니다. 마리는 볼펜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잠들기 전 휴대폰으로 오늘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이었어요. 면발이 보기 좋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조금 어두웠어요.
마리는 내일은 조명을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개선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노부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들은 돈을 갚으러 올까요? 마리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마리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윤태섭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김 비서, 잠깐 들어와 보게. 잠시 후 30대 중반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비서였어요. 그는 태섭 앞에 공손히 섰습니다. 전날 그 가게 말이야. 조심스럽게 알아봐 주게. 어떤 부분을 알아보면 될까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가게 운영은 어떤지. 하지만 내 정체는 밝히지 말게. 태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태섭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생일이었던 그날, 따뜻한 한 그릇의 칼국수, 그 온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는 상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가 놓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상인의 총무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CTV 열람 신청 절차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용건이세요? 개인적인 확인 사항이 있어서요. 총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용 CCTV는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경찰서 협조 요청이 있어야 하고요. 비서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는 커피 2잔을 사서 시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떡집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은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동네 처음 와봤는데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떡집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 좀 찾고 있어서요.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나요? 은하분식 괜찮아요. 주인이 정직하고 깔끔해요. 어떤 분이신데요? 혼자 가게 하시는데 성실해요. 단골들이 많죠.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생선가게 사장과 채소가게 주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모두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직하다, 깔끔하다, 친절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는 은하분식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거였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마리가 주방에서 면을 삶고 있었어요. 비서는 가게 내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테이블 배치, 조리 동선, 위생 상태, 모든 게 수준급이었어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비서는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국물이 깔끔했어요. 면발도 쫄깃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떡집 사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마리 씨, 요즘 외상이 좀 있다면서요? 그냥 조금 있어요. 괜찮아요. 비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는 메모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마리는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맞은편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하분식이 보였어요. 비서는 노트북을 펴고 관찰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위생관리 상태, 도구 보관 방식, 손님 응대 태도, 모든 항목에 긍정적인 평가를 적었어요.
7시쯤 마리가 셔터를 내렸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재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역 상생 프로젝트 예산 라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나요? 중소규모입니다. 지정 기금 전환 절차도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한편 마리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누수를 다시 확인하고 배관을 조였어요. 물이 여전히 조금씩 새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반죽대에 밀가루를 얇게 뿌려 습기를 잡았어요. 휴대폰에 상인의 채팅방 알림이 떴습니다. 상생센터 설명회 참석 동료 메시지가 여러 개 올라와 있었어요. 마리는 참석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결국 체크 이모티콘 하나만 남기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마리는 조리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녹국자를 걸어두며 손잡이의 흠집을 쓰다듬었어요. 오래된 도구였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마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비서는 가로등 아래에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수첩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자료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절차만 남았어요. 그는 천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오전 10시쯤 한기성이 고기를 들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그는 냉장고에 고기를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레 씨, 고기 담가 인상이 현실이 됐어요. 알아요. 괜찮아요. 마리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성은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마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 외상 결제는 건너뛰어도 돼요.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아니에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딸 유학 자금 때문에 정육점도 빠듯해요. 기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리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기성의 눈가에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하나 봐요. 네. 그래서 보내주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아는 사이였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버티는 거잖아요. 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는 가게를 나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떡집 사장과 생선가게 사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마레 씨, 시장 조명 교체 청원서 같이 써요. 떡집 사장이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마리는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청원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골목 조명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개선 요청. 골목불이 자주 꺼져서 손님들이 꺼려요. 생선가게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을 적었어요. 세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2시쯤 시장 경비 아저씨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늘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마리가 칼국수를 내어주자 경비 아저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밤마다 낯선 차가 골목을 서성여요. 무슨 차요? 검은색 세단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마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누가 길을 헤맨 거겠죠. 그런가 봐요. 경비 아저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3시쯤 배달 기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주소를 잘못 봐서 배달을 반대로 전달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배달 기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집의 주문을 바꿔서 배달한 거였어요. 한 고객이 화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직접 전화할게요. 마리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고 새로 만들어서 직접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고객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배달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되죠. 다음부터 주소 2번 확인해요. 배달 기사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리의 진심이 통했어요. 4시쯤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어요. 사장님, 오늘 손자가 왔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어릴 때 여기서 칼국수 먹던 게 생각난대요. 할머니는 손자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면발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던 모습, 김치를 더 달라고 손을 뻗던 모습. 이야기를 들으며 마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나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시가 되자 시장 청년회가 장터 한쪽에서 버스킹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골목을 타고 흘러왔어요. 마리는 주방에서 면을 삶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분한 선율이었어요. 마리의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6시쯤 마리는 녹국자를 손에 쥐고 잠시 멈췄습니다. 손잡이의 흠집을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이 집의 역사가 이 국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국자였어요. 아들이 어릴 때 이 국자로 국물을 떠먹였습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마리는 상생센터 신청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서류를 펼쳐 읽어 내려갔어요. 필요한 서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메뉴판 사진, 위생교육 이수증. 마리는 볼펜을 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성이 다시 들렀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마레 씨, 이거 받아요. 뭐예요? 딸이 보낸 간식이에요. 나눠 먹으라고. 봉투 안에는 쿠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딸이 효녀네요. 그럼요. 자랑이죠. 기성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7시가 되자 마리는 세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빛이 조금 좋아 보였어요. 엄마, 오늘 검사 결과 괜찮았어. 다행이다. 밥은 잘 먹고 있지? 응. 걱정하지 마.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그래. 우리 같이 힘내자. 응. 엄마도 건강 챙겨. 전화를 끊고 마리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미소가 마음에 남았어요. 마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가게에 젊은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메뉴판과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마리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인스타에서 봤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마리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미소만 지었어요. 12시 반쯤 지역 방송국 리포터가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기사가 함께였어요. 리포터는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재래시장 기획 코너 촬영 중인데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손님들 식사 중이라 조용히 해주시면 돼요. 마리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리포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촬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칼국수를 얼마나 만드셨어요? 10년 넘었어요. 손맛이 비결인가요? 정성이 비결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다시마를 건지고 멸치 내장을 빼요. 마리는 능숙하게 반죽을 밀어 보였습니다. 밀대가 반죽 위를 지나갈 때마다 부드러운 소리가 났어요. 국자로 김을 날려 보이자 카메라가 그 장면을 잡았습니다. 손맛이 정말 살아있네요. 리포터는 감탄하며 멘트를 남겼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리포터 일행은 칼국수를 주문해 먹었어요. 맛있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2시쯤 방송국의 온라인 기사에 은하분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댓글에는 가보고 싶다는 말이 줄을 이었습니다. 3시쯤 SNS 인플루언서가 방문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면발이 그릇에 담기는 장면,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 모든 게 영상에 담겼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맛있네요. 영상 올려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인플루언서는 고맙다며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그의 영상이 업로드됐어요. 해시태그를 타고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 맛집, 정성 가득한 칼국수, 꼭 가봐야 할 곳. 다음 날 점심시간은 더 바빴습니다. 대기 손님이 문 밖까지 줄을 섰어요. 마리는 쉴 새 없이 면을 삶았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국자가 냄비를 오가며 정신없이 그릇을 채웠습니다. 포장 용기가 부족해요. 마리는 재고를 확인하며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포장 주문이 많았어요. 급히 인근 상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기 50개만 급하게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네, 30분 안에 갖다 드릴게요. 마리는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원가 계산이 다시 빡빡해질 거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2시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바닥에 물이 조금씩 고였어요. 마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직접 뚫기 시작했습니다. 막대기로 하수구를 찌르며 막힌 부분을 풀었어요. 10분쯤 지나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손님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후기에 꼭 쓸게요. 마리는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은 약속대로 나가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녁 5시쯤 카드 단말기가 다시 먹통이 됐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어요. 마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죄송해요. 계좌 이체나 간편 결제 가능하세요? 손님들은 이해한다며 다른 방법으로 결제했습니다. 마리는 빠르게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영수증을 수기로 작성했어요. 통신사 공지 문자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일시적인 장애라는 내용이었어요. 6시가 되자 배달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주문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마리는 면 삶는 타이밍을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한 냄비에 3인분씩 나눠 삶으며 시간을 조절했어요. 그때 젊은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제가 대기표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바쁘신 거 보이는데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그는 문 앞에 서서 대기 순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섰어요. 자연스러운 선행이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마리는 잠깐 주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등이 아팠어요. 손목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가게가 이렇게 바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포장 용기 비용이 올랐어요. 재료 소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단말기는 수리가 필요했어요. 성장의 징조와 균열의 전조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8시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마리는 셔터를 반쯤 내리고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싱크대를 닦고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밀대로 밀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배달앱에 새 후기가 10개 넘게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별 5개였습니다. 마리는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감사하다는 말, 또 오겠다는 말, 따뜻한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후기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별 3개였어요. 면이 조금 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바쁜 시간에 타이밍을 놓친 게 분명했습니다. 마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마리는 메모장을 꺼내 오늘의 문제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면 삶는 시간 관리, 포장 용기 재고 확보, 단말기 수리. 9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요 며칠 사이에 생긴 작은 부자유가 단번에 몰려온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저녁 6시쯤 윤태섭과 서정아가 조용히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벽 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리는 그들을 알아봤어요. 지난번 그 노부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리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태섭도 조용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칼국수 2그릇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할게요. 마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면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국물 간을 맞췄어요. 가게 밖 멀리서 비서가 차 안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노숙인 한 명이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발을 돌렸습니다. 마리가 그 모습을 봤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노숙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마리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노숙인은 조심스럽게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마리는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개 숙이고 드시면 목에 걸릴 수 있어요. 노숙인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태섭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잃은 아들의 생일에 받았던 한 그릇의 온기가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태섭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정화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숙인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에게 깊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등이 조금 펴진 모습이었습니다. 태섭과 정화도 식사를 마쳤습니다. 태섭은 계산대로 갔습니다. 봉투를 꺼내 마리에게 건넸습니다. 지난번 저희 식대와 아까 그분 것도 함께 계산하고 싶습니다. 마리가 손을 저었어요. 그분 것은 제가 대접한 거예요. 그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마리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태섭은 깊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어요. 차 안으로 돌아온 태섭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재단 담당자와 회의를 잡게. 무슨 안건으로 하시겠습니까? 지정기금 전환건이네. 법무팀 검토도 필요하고. 비서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태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결심이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비서는 재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정기금 전환 절차입니다. 법무팀 검토, 채권자 리스트 확인, 은행 에스크로 개설까지 전체 절차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서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산 승인, 법률 검토, 채권 조사, 은행 계좌 개설. 항목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한편 마리는 매출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마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만 잘 넘기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병원 선입금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기 수리비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있었습니다. 재료비가 올랐어요. 포장 용기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단말기 수리는 아직 못했어요. 낙관과 현실이 부딪히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선입금분이 아직 미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납부 기한이 이틀 남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마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상생센터 입주 희망자 사전 면담 일정 안내였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서류 준비 목록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마리는 서류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준비됐어요. 메뉴판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위생교육 이수증만 없었어요. 마리는 메모장에 교육 신청이라고 적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셔터를 내렸습니다. 마리는 조리대를 닦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노부부가 다시 왔던 일, 노숙인에게 준 한 그릇, 늘어난 매출과 밀려오는 걱정. 이 순간이 거짓된 승리라는 걸 마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상승의 끝에서 균열이 숨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마리는 녹국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닦았습니다. 손잡이의 흠집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마리는 작게 미소 지으며 국자를 걸어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마리는 옷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감지하지 못한 채 마리는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채권자들이 예고 없이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었어요. 맨 앞 사람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말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채권 압류 통지서입니다. 확인하세요. 마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법적 고지서였습니다. 채권자 대표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반죽기, 테이블,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손님 몇 명이 움찔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권자 대표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외상대금 미납건입니다. 법원 판결 나왔고요.
언제 판결이 났어요? 저는 통지받은 적이 없는데요.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주소 확인하세요. 채권자들은 냉장고와 반죽기에 붉은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번호표가 달렸어요. 마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남아있던 손님 한 명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가게를 나갔어요. 곧 온라인에 글이 올라갈 게 분명했습니다. 길 건너 경쟁식당 사장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상황을 보더니 안으로 들어왔어요. 레시피가 우리 집이랑 비슷하던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마리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채권자 대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집기 반출합니다. 내일이요?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법적 절차입니다. 이해 있으면 법원에 제기하세요.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가게가 텅 비어갔습니다. 한기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채권자 대표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오늘은 안내만 하고 내일 집행하면 안 될까요? 규정상 안 됩니다. 손님들이 있잖아요. 영업에 지장이 있어요. 기성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채권자 대표는 시계를 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오늘은 안내만 하겠습니다. 대신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권자들이 나가고 가게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마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온라인에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분식 압류 소식이었어요. 누군가 찍은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렸어요. 진짜인가요? 충격이에요. 가려던 곳인데. 안타깝네요. 하지만 악의적인 댓글도 섞여 있었습니다. 원래 문제 있었나 봐. 장사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위생도 의심스러워. 상인에는 법률 상담 창구 번호를 보내왔습니다. 마리는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변제하거나 법적 이해 신청을 하셔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해 신청은 최소 2주일이요. 변제가 가장 빠릅니다. 마리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녁이 되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선입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내일까지 입금할게요. 죄송하지만 내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 수술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꼭 입금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세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세훈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어때?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마리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은 계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단골들이 진정성 있는 후기를 올려 균형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유언비어는 지치지 않고 퍼졌습니다. 마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대신 물수건으로 조리대를 닦기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는 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조리대가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닦았어요. 8시가 넘어 셔터를 내렸습니다.
마리는 메뉴판을 한 번 더 손으로 눌러붙였어요. 테이프가 습기에 또 들떠 있었습니다. 마리는 새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였어요. 내일은 폭풍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전부였어요. 마리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붉은 스티커가 붙은 냉장고, 번호표가 달린 테이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마리의 가게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벽부터 비바람이 가장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마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두려움처럼 들렸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채권자들이 트럭과 인부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5명의 인부가 짐을 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채권자 대표가 공문을 마리에게 건넸습니다. 집행 시작합니다. 마리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인부들이 냉장고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냉장고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그 자리에 먼지만 남았습니다. 반죽기가 상자에 담겼습니다. 인부가 테이프로 상자를 감으며 번호를 적었어요. 식기류가 포개지며 딸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가게의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들렸어요. 인부 한 명이 녹국자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마리가 재빨리 달려가 두 팔로 국자를 감싸 안았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목록에 있습니다. 집기 전부 반출이에요. 책임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마리는 녹국자를 꼭 껴안고 버텼어요. 국자의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제발이요. 이것만은 안 돼요.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기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책임자에게 다가갔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규정입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기성은 인부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부들은 시계를 보며 상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그때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리는 그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발밑이 젖어가고 있었어요. 메뉴판이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질척하게 젖은 종이가 마리의 발끝에 밟혔어요. 테이프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손님 몇 명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떡집 사장과 생선가게 사장도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지만 다가오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아드님 상태가 좀 불안정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추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료진이 지켜보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에요. 급한 건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지만 마리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국자를 꼭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인부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리의 팔을 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일을 해야 해서요. 마리는 천천히 국자에서 손을 뗐습니다. 인부가 국자를 상자에 담았어요. 마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트럭에 집기와 상자가 실렸습니다. 냉장고, 반죽기, 테이블, 의자, 식기류, 국자. 하나씩 골목을 반쯤 돌아
트럭으로 옮겨졌어요. 가게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마지막 상자가 실리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뒷바퀴가 물웅덩이를 지나가며 물을 튀겼어요. 그 물이 마리의 신발에 튀었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빈 껍질이 되었습니다. 벽에 붙었던 액자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먼지와 물자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리는 빈 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손님들이 앉던 자리, 국물이 끓던 곳, 면을 밀던 조리대,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폐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어요. 마리는 바닥에 떨어진 메뉴판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젖어서 글자가 번져 있었어요. 칼국수 6,000원이라는 글자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완전한 공백이었습니다. 마리의 가슴속도 그렇게 비어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한기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마레 씨. 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돌려 기성을 봤어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천막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탁, 탁, 탁. 그 소리만이 텅 빈 가게를 채웠습니다. 마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가게 열쇠였습니다. 이제 잠글 것도 없는 가게의 열쇠. 마리는 그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가게 앞에서 마리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손에는 젖은 메뉴판 조각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글자가 번져 알아볼 수 없게 된 종이였어요. 시장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떡집, 생선가게, 채소가게. 하나씩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팔을 올렸습니다. 이마를 팔에 묻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밝은 빛이 얼굴을 비쳤어요. 갤러리를 열어 사진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운의 사진들이었어요. 아기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국자를 잡으려 하던 모습이었어요. 다음은 유치원 때 사진. 가게 앞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중학생 때 사진도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최근 사진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세운. 화면 속 미소가 오늘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상인의 회장이 골목을 지나가다 마리를 봤습니다. 그는 자동 판매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아왔어요. 마리 옆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마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회장은 말없이 커피를 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습니다. 마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마리의 등을 2번 두드리고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마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캔커피를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덮였어요. 작은 온기였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6시가 넘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의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내일 오전에 잠깐 찾아가도 될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했지만 용건은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9시에 가게 앞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통화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1분 30초. 밤이 깊어졌습니다. 마리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새벽을 맞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찬물로 세수를 다시 했습니다. 가게로 향했습니다. 골목이 고요했어요. 아직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으로 셔터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물기가 마른 골목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마리는 가게 문턱에 있던 고무 매트를 들춰봤습니다. 밑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어요. 손으로 털어내려다 멈췄습니다. 의미가 없는 일이었어요. 매트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7시쯤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가 속도를 줄이며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공기가 고요해졌어요.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정적이었어요. 마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빠져나갔어요. 손에는 여전히 녹국자가 없었습니다. 텅 빈 손이었어요. 하지만 전환의 직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마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어요. 8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성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떡집 사장도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털고 옷매를 정리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가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침 9시 정각 검은색 세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재단 담당자, 법무팀 변호사, 그리고 비서였어요. 뒤쪽에서 윤태섭과 서정아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태섭은 마리를 향해 걸어왔어요. 마리는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번 그 노부부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말의 씨. 재단 담당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희가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마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설명을 시작했어요. 채권자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채권 목록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는 은행 송금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마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대위 변제를 진행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482조입니다. 마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채권이 변제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압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대위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 법적 절차, 채권자와의 합의 내용.
마리는 그 말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재단 담당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채권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입금 확인하셨죠? 집행정지 서류 보내드렸습니다. 통화가 짧게 끝났습니다. 채권자 대표가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집기 반환은 내일 오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마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법적 확인서 교부 후 다음 날로 일정이 정해진 거였어요. 마리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떨며 물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태섭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리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정화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그날 받은 따뜻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상생입니다. 선행이 만든 신뢰에 대한 투자입니다. 마리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섭과 정화는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어요. 그때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성이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떡집 사장, 생선가게 사장, 채소가게 주인. 모두 모였습니다. 마레 씨, 정말 다행이에요. 기성이 마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박수를 쳤어요. 몇몇은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회장이 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마리에게 건넸어요. 마시고 진정하세요. 마리는 물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재단 담당자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병원 재무팀과도 통화했습니다. 수술비 선입금 처리됐습니다. 정말요?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병원에서 오늘 오후에 수술 일정 회복을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세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가 별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생센터 입점 절차 안내입니다. 필요 서류 목록과 안전점검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설계 협의가 가능합니다. 재단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마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꼭 쥐었습니다. 비서가 상인의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용 CCTV 점검을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허위 소문 유포 계정 신고 절차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계속 숙이고 있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태섭이 조용히 마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런 따뜻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섭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섭이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마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10시가 되자 법무팀과 재단 담당자가 차에 올랐습니다. 태섭과 정화도 천천히 차로 향했어요. 출발하기 전 태섭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리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이 마리를 둘러쌌습니다. 기성이 말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야죠. 마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가슴속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시장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상생센터 공실을 활용한 소규모 리모델링이 진행됐어요. 기존 집기를 최대한 살려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냉장고와 반죽기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조리 동선을 재설계하고 위생구역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보건소 위생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리는 노트에 꼼꼼히 메모했어요. 식재료 보관법, 교차 오염 방지, 온도 관리, 모든 내용을 적어 냉장고 옆에 붙여뒀습니다. 소방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소화기 배치, 비상구 표시, 가스 차단 장치 모두 통과했어요. 전기 안전 점검에서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누전 우려 구간이 3곳이나 있었어요. 전기공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전부 교체해야 해요. 임시조치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마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재단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전면 교체로 진행해 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배선을 전부 바꿨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LED 조명으로 교체해 밝고 깨끗해졌어요. 젊은 조리사 2명이 합류했습니다. 26살 남자와 24살 여자였어요. 마리는 면 반죽부터 가르쳤습니다. 물 온도가 중요해요. 미지근해야 반죽이 부드러워요. 두 조리사는 메모하며 따라했습니다. 다시마 타이밍을 재는 법도 배웠어요. 정확히 15분 후에 건져야 한다는 걸 타이머로 체크했습니다. 멸치 손질 방법을 표준화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설명을 적어 벽에 붙였어요. 누가 봐도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메뉴판이 바뀌었습니다. 종이에서 아크릴 보드로 교체됐어요. 글자가 선명하고 깨끗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를 걸었어요. 찢어진 옛 메뉴판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문구를 넣었습니다.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 한기성이 납품을 왔습니다. 단가 인상분이 일부 상생 지원으로 상쇄됐어요. 마레 씨, 이제 좀 숨통이 트이죠? 네, 정말 다행이에요. 대신 공동 홍보물에 정육점 이름 넣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함께 가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상생센터 오픈 특집 촬영을 왔습니다. 마리는 면을 뽑고 젊은 조리사는 그릇을 데웠어요.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전 가게와 가장 달라진 점이 뭔가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함께 일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마리의 대답에 리포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회복 병동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전화를 받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마리는 가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조리대를 닫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녹국자를 손에 쥐고 흠집을 쓰다듬었어요. 다시 돌아온 국자였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점심시간 전부터 줄이 로비 밖까지 늘어났습니다. 포장 동선과 홀 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였어요. 번호표를 나눠주고 대기 시간을 안내했습니다. 6시쯤 윤태섭과 서정아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칼국수 2그릇을 주문했어요. 마리가 직접 가져다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태섭은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어요. 맛이 변치 않았네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마리는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8시쯤 한기성이 들렀습니다. 손에 오래된 외상 장부를 들고 있었어요. 마레 씨, 이거 이제 필요 없죠? 기성이 장부를 찢으며 웃었습니다. 새 장부로 시작해요. 깨끗하게.
그래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찢어진 장부 조각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마리는 젊은 조리사들과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나눠서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조리사들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마리는 혼자 남아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전기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녹국자를 걸어두며 마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끓일 수 있어. 액자 속 옛 메뉴판 조각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마리는 가게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빠져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시작. 마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한 명이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어요. 그는 아크릴 메뉴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렸어요. 마리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학생의 얼굴에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마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운데 들어와요. 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 돈이 좀 부족해서요. 학생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마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에요. 오늘은 내가 대접할 테니 부담 갖지 말아요. 마리가 손짓했습니다. 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면을 삶고 국물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고명을 얹고 김치를 듬뿍 담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마리가 그릇을 학생 앞에 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학생은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함이 입술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갔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카운터 옆 벽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찢어진 옛 메뉴판 조각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창밖 상생센터 로비에서는 청년들이 공연을 마치고 악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닫고 기타를 매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장의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마리는 녹국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잡이의 흠집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오래된 흠집들이 빛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흠집을 쓰다듬었어요. 수많은 손길과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젊은 조리사가 내일 쓸 육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마를 물에 넣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정확히 15분 후에 건져 올릴 거였습니다. 멸치를 손질하며 내장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내일 몇 시에 올까요? 젊은 조리사가 물었습니다. 5시 반이면 돼요. 천천히 와요. 네, 알겠습니다. 조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학생이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었습니다.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공부 열심히 해요.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8시가 되자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실내가 차분해졌어요. 마리는 마지막으로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싱크대를 점검하고 가스밸브를 확인했어요. 녹국자를 걸어두며 마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끓일 수 있어.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조명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불이 꺼지고 홀 불이 꺼졌어요. 마지막으로 액자를 비추던 조명만 남았습니다.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어요. 마리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꿈꿨던 일들, 세훈이를 키우며 버텼던 시간들, 무너질 뻔했던 순간들, 모든 게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액자로 당겨졌습니다. 찢어진 종이, 번진 글씨, 테이프 자국.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선명했어요.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 처음에 찢어진 종이가 마지막에는 고요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희망이었어요. 마리는 마지막 조명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골목을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도 밝게 떠 있었어요. 마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빠져나갔어요. 뒤돌아보니 상생센터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은하분식이 있었어요. 작지만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마리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날 거예요.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다시마를 넣을 거였습니다. 멸치 내장을 빼고 면을 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내어줄 거였습니다. 이야기의 원이 완성됐습니다. 처음과 끝이 만나는 지점에서 마리는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 마리의 모습이 천천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별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빛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나날의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의 씨를 위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늘 응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사연이었습니다.